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신유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요정 이가은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한가위를 맞아서 맞춤형 주제를 3가지나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이름에 막 걸맞게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는 이렇게 명절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이나 요즘 이런 지원 많이 하는데 이 국민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 등을 사칭한 문자 사기, 일명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준비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좀 뭐 비슷한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택배나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되는 기프티콘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해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명절 때가 되면 이거 피해갈 수 없는 싸움이 하나 있죠. 어떤 거죠? 자리 싸움. 주차 자리 싸움. 주차.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동네에 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히나 이제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주차 때문에 네. 서로 시비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조금 네.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이 3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로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3가지가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예. 어르신들도 정말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영상 링크를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첫 번째 주제가 이제 택배 배송 확인, 국민 재난지원금 사칭 문자 사기 경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처럼 이렇게 젊은 세대도 그냥 마냥 이런 사기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젊은 친구들 많이 당하고 있어요. 저도 누를 뻔한 적이 있거든요. 예. 네, 제 친구도 막 스미싱 당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우선 뭐 스미싱 많이 들어보셨지만 네. 정확한 뜻을 모를 수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건 문자 메시지하고 피싱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다음에 어떤 앱을 깔게 하거나 네. 전화를 걸게 한 다음에 어떤 개인정보, 금융정보 이런 것들을 빼내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사기 네. 이런 등에 이용되는 아주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재난지원 관련해서 요즘 네. 많이 문자가 많이 올 거예요. 맞아요. 뭐 이거 확인하는 방법 뭐 이러면서 막 링크도 공유된 것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 개인정보 빼돌리는 문자가 지금 많아서 지금 주의를 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모든 신청들이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자, 뭐 방법이 없으니까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 문자를 많이 보고 뭐 그게 뭐 당연히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니까 믿을 수 있겠지 네네네. 하면서 누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 제가 4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걸 꼭 기억하셨다가 어르신들한테도 좀 알려드리고 네. 그다음에 본인들도 너무 젊다고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젊다고 사기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이거를 사기를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가 이게 택배조의 명절 인사 아니면 그 모바일 상품권 당첨이라든가 뭐 승차권 아니면 공연 예매권 증정 사실 좀 공짜를 바라다 보면 그쵸. 사람이 좀 방심하게 돼요. 혹할 때가 예, 있어요. 글쎄요, 맞아. 이거 등의 문자 속에 이제 출처 확인되잖아. 뭐 이거 당첨 받은 걸 확인하려면 뭐 여기 들어가서 뭘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이러면서 인터넷 주소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네. 일로 전화하세요라고 하면서 전화번호 적혀 있거나 누르는 순간 바로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전화요금이 과금되는 경우도 있어요. 과금으로 나올 수가 있나요? 돈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일명 어떤 계좌랑 연결돼가지고 자동적으로 내 통장이나 이런 데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클릭하시면 안 네, 됩니다. 여러분 누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자 메시지는 그 앱 설치하세요 하면서 이제 그 앱을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누르면 앱이 설치됩니다 하면서 소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저 본 적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조심할 게 우리가 알고 많구나. 있는 그 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 앱을 네. 깔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직접 우리가 오픈마켓 있잖아요. 구글 플레이 아니면 앱스토어 네. 들어가셔서 직접 검색하신 다음에 찾아서 그렇게 다운받으셔야지 안전합니다. 네. 세 번째, 이게 또 스마트폰은 뭐 컴퓨터는 백신 프로그램이 많이 깔려 있는데 스마트폰 안 깔려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근데 또 한 번 깔았다고 그냥 끝이냐? 업데이트 잘 시켜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감시가 잘 이루어지게 해야 이런 악성 문자들 이런 잘 안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다음 이게 3번째고, 그다음 마지막 4번째. 그다음에 본인 인증이나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뭐 백신 예약, 조회를 목록으로 해가지고 신분증 및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입력하거나 아니면 알려주면 안 됩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이나 백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다가 사기를 친다는 게 너무 악랄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 정부에서는 절대 네. 이걸 문자로 보내서 요구하지 않아요. 네. 뭐 가관에 알려만 주고 직접 홈페이지 들어와서 작성해서 뭐라고 하기 때문에 네. 공식 홈페이지에 꼭 찾아가셔서 작성하고 입력하시고 이래야 되는 거지. 네. 뭐 뭔가 날라왔다. 그럼 바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좀 약간 좀 편해 보려고. 안 됩니다. 좀 안 편하다 돼요. 보면 사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두 번째로 준비하신 주제도 방금 소개해 주신 그 첫 번째 주제랑 좀 결이 비슷한데요. 바로 추석을 앞두고 택배, 기프티콘 그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네. 추석 명절 요즘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는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네. 선물로 특히 택배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택배, 이 추석이 명절 때는 이 택배 양이 굉장히 증가할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업이 이런 명절을 이용해가지고 이벤트성으로 이제 기프티콘들을 많이 남발을 해요. 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특히나 명절 때 네. 요거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걸 사실 인지하고 있으면 확실히 사기를 당할 일이 그렇죠. 적어지잖아요. 제가 알고 있으면 좀 맞아요. 피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혹시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은 그 제일 택배 관련해서 제일 많은 불만이 뭐냐면 이제 파손되는 경우. 왜냐면 바쁘다 보니까 막 던져. 네. 이거 관련된 건데 부패나 변조. 그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이 밀려 있어.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조금 배송이 지연될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 예를 들면 농산물 등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이런 신선식품을 만약에 배송을 하기를 원한다.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특송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좀 더 비쌀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빨리 배송이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부패나 변질 우려되는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특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네. 있습니다. 만약 내가 택배를 받았어.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너무 많이 오니까 그냥 한쪽에 그냥 쌓아놓고 말았어. 확인도 안 하고. 네네네. 그러면 나중에 확인됐는데 만약에 부패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우리가 그런 건지 당신이 보관을 잘못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바로바로 변질 여부라든가 부패, 파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쵸.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사업자에게 이 피해 사실을 알려야 맞아요.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배송 지연에 대비해서 이 택배 서비스 이용할 때는 사업자별, 영업자별 상황은 여기 지금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지금 힘들 것 같다든가 여기도 하면 나오지 않아 지금 네. 배송이 안 돼. 이런 상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피해에 대비해서 계약서라든가 영수증, 사진, 동영상. 왜냐면 나중에 피해를 입었는데 입증할 증거가 없어. 맞아요. 진짜 이러면 안 될 거 찍어놔야 아니에요. 돼요. 네. 다 이렇게 보관하셔가지고 피해가 발생할 즉시 이 사업자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다음 또 이게 무상 제공하에서 주는 이 기프티콘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환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연장. 우리 보통 같은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연장되잖아요. 그쵸.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관이 다 기재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셔서 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연장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환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명절에 이렇게 확인을 좀 꼼꼼하게 해보시면 피해 안 나실 것 같아요. 명절에 얼굴 붉힐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즐거운 좋은 명절인데. 날인데.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긋지긋한 주차 자리싸움 문제가 정말 명절에도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물론 요새 물론 아파트도 물론 주차는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대표적인 게 언제냐면 이게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 이제 고위 말하는 단독주택이나 아니 연립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골목길 그래서 이제 좁고 하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자식들이 이제 뭐 지방에서 올라오기도 네네네네. 하고 차 갖고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자리를 대가지고 이제 다르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이 내야 되니까 앞에다가 그냥 큰 모니터 하나 놓고 여기 주차 금지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여놓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뭐예요? 본 사람이 이게 뭐야? 이거 팍 치운 다음에 그냥 된단 말이에요. 그냥 네. 여기 내 집 앞인데 왜 됐어?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사실 그럼, 맞아요. 그 원래 네. 정해진 건 없잖아요. 아니 네 집이 어디 있어요? 먼저 되는 사람 임자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네. 또 어디 많이 사시냐?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아이고 집 앞이니까 무슨 네. 그 사람 그 집 소유자한테 우선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게 좀 네네네. 약간 어떻게 보면 그게 서로 간의 매너 에티켓. 왜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쵸. 그 집 사람들은 어차피 그 집 앞에는 그 집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근데 명절 되면 왜 뭐 어떻게 해? 외지인들이 오잖아. 엄청 많이 오니까. 그런 게 어딨어? 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그 싸움 그쵸. 많이 나요. 실제로 그래서 칼부림 나기도 하고. 정말요? 네. 이 좋은 명절에 그래서 와. 경찰서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막 신고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느 말이 맞느냐? 그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앞에 있는 마당까지도 예를 들면 소유자가 그 집주인이면 그건 그 사람 께 맞아요. 근데 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도로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도로이기 네. 때문에 이건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보통은 시유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집 앞이라서 이거 내가 쓰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내 집 앞을 내가 쓰겠다 하고 해서 쓰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근데 그런 건 원래 이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구역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만 써야 돼. 근데 맞아요. 그거는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왔을 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과태료 냅니다. 네, 그건 그러니까 과태료 그건 그렇게 내요, 하시면 안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그건 어차피 그분들은 돈 내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돼 있는 시행되고 있는 게가 아니라면 그 도로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 있는 이면 도로에 있는 그곳은 사실상 먼저 되는 사람이 임자인 건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다만 이 직업 명절 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정 될 데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서로가 이제 자리가 많은데도 굳이 거기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설사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집 앞에 됐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럴 때 그냥 좋게 에이, 오늘은 그냥 내가 양보하고 딴 데 돼야겠다. 아.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가서 이게 내 자리니 내 자리 하면서 싸워봤자 서로 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인상만 굵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도 어딘가에 내 이웃집의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알고 그렇죠. 봤더니. 그러면 나중에 민망해진단 말이에요, 상황이. 진짜 갑자기 시뮬레이션 직접은 모르는데 나중에 다보면 동네 사람끼리 서로 알 수 있는 그쵸. 거란 말이에요. 괜히 그런 경우는 얼굴 얼굴 붉힐 붉힐 수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 서로 간에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요즘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네. 뭐 주변에 있는 요즘은 주택가 보면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교회라든가 그 학교,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학교나. 같은 경우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좀 힘들긴 하긴 하지만 네. 이 명절만이라도 해가지고 운동장 같은 경우를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사실, 활용하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 뭐 제가 보니까 뭐 수원법원인가요? 네. 거기서는 아예 그 주차장 중에 100명 같은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개방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편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여유 공간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맞아요. 특히나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쵸. 그게 뭐 예배가 없거나 이런 경우 특히나 요즘 같으면 예배가 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주차장을 이렇게 좀 개방해서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다른 열 마디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전도하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 진짜.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다음에 어쩌면 그다음에 저기 학교 같은 것도 어떻게 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네. 뭐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명절만이라도 그렇게 개방해서 좀 주차난을 좀 해소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진짜 같아서 좋은 방법일 것 그래서 같아요.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선적으로는 이건 뭐 내 집 앞이라서 내 권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간의 배려를 통해서 네. 조금만 양보하신다면 크게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한가위를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한가위에 관련된 정말 실생활적인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 원래는 사실은 요즘 뭐 명절 되면 가족들 네. 다 모여서 이제 왁자지껄 떠들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묻고 맞아요. 이렇게 좀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로 조금 인원 수가 조금 늘어난 뭐 제한이 좀 풀리긴 했지만 네. 여전히 최대 8명까지밖에 못 모인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모이지 못하겠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서로 안부도 좀 전화로라도 안부를 네. 묻고 그 명절 때만이라도 좀 웃으면서 즐겁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내년 추석은 온 가족이 마스크 없이 진짜 다 좋겠다. 모일 수 있기를 네.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오늘은 특히 이제 추석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아니면 또 뭐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들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신신당부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매일매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고민은 익명으로 처리해 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다양하게 전해드리는 소통하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